타다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초반에 정하고 가면은 자전거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프레임을 좀 더 좋은 걸 하고 울테그라급으로 세팅을 하겠죠. 구동계도 중요하지만 이 메인 프레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휠 타이어까지 같이 자전거 구매 예산에 포함을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타는 자전거인데 되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케닉 샵에 맡기면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대신 받아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자, 자린이 자동 여러분, 하이, 반갑습니다. 자덕으로 가는 길 로드바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드바이크 입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로드바이크 입문에 앞서 정해야 할 세 가지. 뭘 정해야 할까요? 입문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전거도 골라야 되고, 정비는 어디서 할 건지, 아니면 어디를 다닐 건지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는 꼭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하셔야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예정된 예산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가장 첫 번째는 어디까지 어떻게 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힐링 라이더야, 뭐 멀리 탈 일 없고 자전거 타고 맛집 찾아다닐래, 뭐 이런 분이 있을 거고, 나는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자전거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할 거고 다이어트도 할 거고 뭔가 내 체력을 키우거나 살을 빼거나 이런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짧은 거리만 탈 건지, 아니면은 그냥 중거리 정도, 뭐 한 50km 내외에서 타겠다, 뭐 이렇게 타실 건지, 아니면은 나는 100km 이상을 탈 거야, 장거리도 탈 거고, 뭐 그란폰도라는 대회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나가보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내가 원하는 예산 안에 마음에 드는 바이크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좀 더 즐겁고 재밌게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타다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초반에 정하고 가면은 자전거 선택이 조금 더 쉬워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선택지가 없이 이 자전거를 지금 열심히 타고 있고요. 한 번 탈 때 50km 내외를 타고, 많이 탈 때는 100km도 사고, 고깃길도 다니고, 타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하면 가격대가 좀 높은 바이크를 선택을 할 거예요. 구동계는 물론 울테그라 DI2급이나 정말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뭐 듀라이스까지 욕심을 내겠지만, 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울테그라도 충분히 좋은 구동계라고 하니까 좀 더 가성비로 세팅을 한다면은 이제 프레임을 좀 더 좋은 걸 하고 울테그라급으로 세팅을 하겠죠. 그렇게 해도 가격이 제가 대충 때려보니까 돈 1000만 원은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 자전거가 무슨 1000만원, 2000만원 이랬는데, 타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을 탈지, 두 번을 탈지, 세 번을 탈지, 장거리를 다닐지, 대회에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다음 단계로 안내가 가능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예산을 정해야 됩니다. 예산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옵션질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금액대의 자전거를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 자전거도 199만 원에 지금 105급 그룹셋이 끼워져 있잖아요. 105가 듀얼 컨트롤 레버, 크랭크, 스프라켓, 앞트레일러, 뒷트레일러, 브레이크까지, 이 정도면 거의 풀 구동계인데, 이렇게 그룹셋으로 돼 있는 경우도 지금 199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 선이면은 입문용 105 그룹셋 자전거는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고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서 좀 눈을 높인다 그러면은 한 50만 원, 그러니까 200한 중반대부터 300만 원 정도까지는 뭐 프레임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울테그라급 그룹셋이 적용된 자전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카본 휠이 끼워져 있냐, 아니면은 뭐 파워미터가 달려 있냐, 전동 구동계 타입이냐, 뭐 이렇게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입문용 200만 원 선이면은 뭐 그렇게 좋은 자전거는 아니지만 적당히 탈 수 있는 수준의 자전거를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서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가면은 울테그라급으로 좀 괜찮은 게 있고, 거기서 한 1, 200만 원, 한 500만 원대까지 가면은 제가 알기로 울테그라급에 뭐 카본 휠 정도 달려 있는 거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한 1,200만 원 올라가면은 파워미터 달려있는 뭐 그렇게 옵션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자전거라는 게 수십 수백 가지의 부품들이 이게 모여서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거 하나의 디테일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도 딱 놓고 보면 105 그룹셋인데 가격이 200만 원이네 하지만 이거를 정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요소를 뜯어 보면은 이 부분은 아쉽고 이 부분 좀 부족하고 이 부분 아쉽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금액대가 훅 올라가서 좋은 프레임을 선택을 해야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구동계도 중요하지만 이 메인 프레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차대가 좋아야지 나머지는 뭐 타다가 아쉬우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차대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이 구동계나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크게 좋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냥 입문용이야, 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딱 이렇게만 탈 거야 하면은 뭐 그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은 울테그라급이지만 나중에 듀라이스 갈 거야 뭐 이런 분들은 프레임을 좋은 걸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좋은 걸 하셔야 나중에 구동계를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기존 거 중고로 팔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업그레이드를 차근차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전거 예산 안에 헬멧, 옷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굳이 비비랑 저지까지 입지 않고 그냥 나는 편한 옷을 입고 탈 거야 이런 분들은 자전거 예산 안에 이 헬멧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헬멧 안 쓰고 헬멧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 갖고 그냥 뭐 멀리 안 다니는데 굳이 필요하겠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고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헬멧을 써도 죽을 수도 있어요. 큰 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병신 될 거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스쿠터 타다가도 풀페이스 쓰면서 좀 오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고 한번 나고 나니까 머리에는 비싼 걸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팔다리가 부러지면은 잘려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다 회복이 되지만 머리는 다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투자를 분명히 하시고, 거기서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휠 타이어까지 같이 자전거 구매 예산에 포함을 하세요. 휠 타이어에 대한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이 휠 타이어를 교체하고 나니까 내가 타던 자전거 맞나 싶을 정도로 주행 성능이랑 승차감이랑 이런 요소들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체감이 아주 크게 다가와요. 처음부터 구매할 때 카본 휠이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면은 뭐 그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하면 탈 수 있겠지만, 다 괜찮은데 휠 타이어가 뭐 알루미늄 휠이고 막 이러면은 저는 그대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카본 휠 한 150만 원대, 그러니까 200만 원 안쪽이면은 카본 휠 좋은 거를 할 수 있거든요. 카본 휠 뭐 100만 원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저는 무리해서 200만 원대를 했지만, 여유가 되시면은 뭐 더 좋은 걸 하시면 좋고, 최소한 자전거 가격에 휠 타이어는 포함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은 그 자전거 구매한 가격 이상의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자전거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느낌은 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동계에 대한 부분은 주행 성능이 뭐 변속이나 이런 것까지 다치면은 영향이 있는 거긴 한데, 속도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105를 끼든 울테그라를 끼든 듀라이스를 끼든 속도랑은 전혀 차이가 없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소재에 따른 강성과 내구성과 경량화 이런 차이가 있지, 프레임을 좋은 거 하시고 105 등급의 프레임 좋은 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일단 그거는 중요한 건 미케닉 그 샵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인터넷으로 막 뒤적뒤적 해갖고 그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 말 다 믿지 말고,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유튜브에 나온 사람들은.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냥 조회수를 뽑아 먹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유튜브는 100% 신뢰하지 마시고, 내 돈을 투자를 해서 자전거를 사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미케닉 샵, 이거 다음에 할 얘기인데,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신뢰할 만한 미케닉을 찾아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자가 정비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리진 않는데, 저도 자가 정비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만큼 장비 만지는 걸 좋아를 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갖고 공구도 막 잔뜩 샵처럼 사다 놓고 하면 하는데, 그 공구값 살 돈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좋은 장비를 사고 그 비용을 아껴서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참 이게 좀 다른 나라랑 많이 다른 게, 공인비가 정말 싸요. 공임이 정말 싸고, 실제 미케닉들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공임을 따로 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런 거 해주는데 돈 달래,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고, 잠깐의 노력이든 뭐 사소한 기술이더라도 어쨌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비 문화 인식도 그렇고 미케닉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선뜻 돈 달라고는 잘 안 해요. 일단 그냥 봐주고 교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교체를 안내를 하죠. 그 안에 공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제품값은 제품값이고 공임은 공임인데,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미케닉들은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따로 공임을 안 받고 설치를 해주죠. 대신에 정가로 판매를 합니다. 이거를 인터넷 최저가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인터넷 최저가는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수수료만 떼고 판매를 하는 거라 공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리고 뭐 설치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요소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스스로 이거를 자가 정비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단돈 몇만 원이든 돈 10만 원이든 아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거니까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사갖고 와갖고 인터넷에서 싸게 샀으니까 매장 가서 달아달라고 해야죠.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현행을 봤을 때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요즘에 정찰제가 점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제품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걸 떨어뜨리다 보니까 정찰제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찰제 인터넷에 아무리 최저가 안 나오는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가세요.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알게 모르게 5%든 10%든 어쨌든 자기 마진이고 자기 공임을 깎아서라도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 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자꾸 얘기가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미케닉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낙차를 할 수 있고, 낙차를 하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뭐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은 뒷 트레일러에 있는 행어가 휘어서 변속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죠. 사실 헬멧 말고는 뭐 정말 가볍게 타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지면 분명히 어디인가에 충격을 먹어서 손상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정비하지 않고 그냥 타면은 건강을 위해서 타는 자전거인데 되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무당이 용하다고 해서 저는 굳이 하담까지 가서 가는데, 제가 그 정도로 사람이 좀 까탈스럽고 잘 못 믿어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된 인연이어서 한번 맡겨보니까 이 사람은 맡겨도 되겠다 라는 좀 신뢰감이 들어서 그렇게 다니고 있고, 예전에도 자동차도 그렇고 제가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는 그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노력할 시간에 내가 잘하는 거를 해서 그 이상의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이 사람 편하게 시키는 게 낫지, 단돈 몇만 원 아끼자고 이거 뭐 집에서 꾸역꾸역 공부도 제대로 없는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자전거라는 게 여러 브랜드의 여러 부속들이 조합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미세한 오차 때문에 뭔가 잘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그냥 내 시간 버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그냥 뭐 애쓰고 그냥 힘 들고 해결은 안 되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미케닉 샵에 맡기면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대신 받아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내가 받을 스트레스 대신 받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대체 가능한 부품들이 준비가 돼 있고 공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도 어렵지 않게 경험이 많은 미케닉이라면 발음이 안 되니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죠. 샵에 놀러 가면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사소한 거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옆에서, 그런 거 재밌어 해요. 정비하는 거를. 자동차 카센터 가서도 제가 정비할 때 옆에서 봐도 되냐고 물어보고 쳐다보고 하는데, 어쨌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정비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봐두면 나중에 내가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뭐 제가 다니는 하남까지 뭐 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샵 홍보하는 거 아니고, 저 돈 받은 것도 없고 뭐 없어요. 밥이나 몇 끼 좀 얻어먹긴 했는데, 제가 거기서 소비를 하는 걸로 이제 보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저도 인터넷에 그 최저가 유혹이 있긴 하지만 제가 다니는 샵에서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문제 생겼을 때 부담 없이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 근처에, 정말 가까운 집 근처에,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멀면은 이것도 차에 싣고 뭐 가야 되고, 운행 중에 그랬으면 또 택시비 들고 하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가까운데 내가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바로 그냥 편하게 뛰쳐나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물어볼 수 있고, 이런 데를, 집 가까운 데를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자전거 구매도 중요해요. 이거를
인터넷이 싸다고 인터넷으로 아무래도 금액대가 크니까 그 할인 폭이 크긴 하겠지만 정비를 받으러 가려면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최저가 검색했는데 그 샵이 집 근처에 있어. 그럼 베스트죠. 그럼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고 멀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할인을 하는 가게가 잘 없다.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 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전거도 분명히 할인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이 구매 소비 문화가 할인을 해주지 않으면 되게 야박하다고 얘기를 하고 할인해 주는 걸 되게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할인을 안 해주고 팔기는 쉽지 않아요. 오프라인 매장 가서 그냥 물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잠깐 시간 내서 이거 내가 찾는 게 있는데 뭐 가격은 얼마대고, 가격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입문용으로 탈 만한 거 얼마예요? 제가 자전거 좀 탔는데 얼마짜리 사면, 이런 거 말고 예산을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한 3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로 뭐 자전거를 사려고 한다. 뭐 헬멧은 있다. 아니면 뭐 300만 원 안에 헬멧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어울리는 게 있으면 있다라고 알려주고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럼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집 가까운 곳에 믿을 만한 미케닉을 찾으셔서 거기서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구매를 하시고, 자전거 샵마다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건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고 정비도 되도록이면 거기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네, 돈 있어도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사이즈 자전거가 있다? 그럼 질러야 됩니다. 그냥 이건 선택지가 없어요. 내가 예산이 300인데 나한테 맞는 자전거가 여기 딱 있어. 딴 데 가면 없어. 그래서 350이야. 그럼 사야 돼요. 중요한 거는 시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장마도 곧 다가오고 있고,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금방 또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금방 또 찾아옵니다. 저는 자전거를 아마 요번에 오픈을 거의 2월인가부터 좀 추울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띄엄띄엄 타다가 2월, 3월 넘어오고 4월 넘어오면서 점점 더 열심히 타기 시작했는데, 저는 좀 이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겨울에도 완전 꽁꽁 얼어서 뭐 눈이 와서 빙판이다 이런 날 아니고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탈 예정에 있고, 그래서 겨울용 뭐 슈커버나 이런 베이스 레이어나 이런 것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빗만 좀 긴 거 사면 돼요. 장갑도 샀고. 여러분이 정하실 게 이 세 가지인데 좀 말이 많이 길어졌죠.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얼마나 탈 건지, 뭐 짧게 탈 건지, 난 힐링 라이딩만 할 건지, 장거리를 탈 건지, 대회를 나갈 건지, 아니면 저처럼 사계절을 안 가리고 탈 건지, 이런 것들 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을 정하되 그 예산 안에 헬멧이나 이런 안전장구, 의류까지 포함하면 좋고, 여유가 된다면은 휠 타이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같은 비용에 훨씬 더 좋은 승차감과 주행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믿을 만한 미케닉이 있는 샵을 찾아서 거기서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졸라서 능력껏 할인도 받을 만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자전거를 타면서 생길 어떤 작은 요소든 큰 요소든 그 샵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말이 길어졌어요. 그죠? 어쨌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자전거를 입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서둘러서 빨리빨리 사셔야 되고, 2달 뒤에 입고된다, 3달 뒤에 입고된다, 입고 기다리다가 입고되는 순간에 시즌 오프, 뭐 그러면 그제서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롤러 사갖고 집에서 롤러 올릴 거예요? 그 비싼 자전거 사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살 수 있을 때, 없으면은 뭐 중고 매물이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중고는 요즘에 라이트 브라더스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인증 거래도 하긴 하는데, 내가 자전거를 잘 모르면은 샵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중고 자전거를 살 때. 어쨌든 정비를 해야 되니까 중고차라는 게 아무리 상태가 좋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믿고 그냥 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샵을 알아둔 데를 가서 이 자전거를 일단 사서 좀 타다가 내가 원하는 자전거가 들어오면은 기변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도움을 구하셔서 거기서 간단 정비도 받으시고, 그래서 좀 좋은 컨디션으로 자전거를 타야 재미도 있고 운동 성능도 좋고 운동도 많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있는 거, 사이즈가 중요해요. 있는 게 중요해. 뭐 돈이야 벌면 되잖아요. 저 뭐 있어요. 여튼간 돈이야 벌면 되니까 돈보다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사서 하루빨리 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래도 비 오는 날에도 안 가리고 탑니다. 한 번이라도 더 타야 되니까. 날씨 따위가 뭐, 전 장마 중에 탈 거예요. 날씨 따위 내 앞길을 막을 수 없지.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로드바이크 입문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전체로 해주시면은
유익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약속드리고요. 달리나서나 차 조심하시고요. 길 위에서 안전 위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짜바! 자린이 여러분, 자동기 여러분, 빠이!